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역사 영화인데, 역사 영화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근데 딱 제가 이제 개론서 정리를 해보니까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 유용한 점이라든지 위의점 이런 것들은 한두 개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부분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역사 영화를 통해서 어떤 유용한 점이 있나 이렇게 보면 어떤 사물이나 형상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죠. 예. 이거는 그 역사 영화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뭔가 이제 그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다 구체적인 많이 나와요. 구체적이고 생생한 모습을 전달할 수 있다. 예. 왜냐면 글로 보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약간 음 그 공통된 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역사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인제 그 고증된 의상이나 소품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시 사회상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역사적 행위의 내면을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형상의 다중적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에 유용하다. 왜냐하면 역사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역사 사실뿐만 아니라 그런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감독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의미가 같이 부여돼 있죠. 그러면서 역사 해석을 뭐냐면 할 때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좀 보는데 유튜브 보면 그 사회탐구 생활이 있어요. 예. 그 누가 인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유튜브 보니까 역사 어떤 영화를 소재로 해서 다루면서 그 밑에 이제 역사의 배경도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에 유용하죠. 그다음에 이제 구체 사실 통해서 역사의 다양성과 과거 인간의 생활 모습의 다양성을 생각하면서 사고와 이해 폭이 넓어질 수 있고요. 현재 시각이나 학습자의 관점에서 못하네요. 제 교재가 오타가 많아. 제 출판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편집상 이제 오타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거 좀 약간 삼천포 빠지는 얘기지만 교재를 북쿠크나 그런 데서 이제 내보려고 했어요. 근데 좀 안 되더라고. 단가가 안 맞아, 단가가. 예. 이게 또 학원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또 그 수요량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잘 안 해 주려고요. 그래서 편집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파일을 올리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현재 시각이나 학습의 관점에서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합리적 판단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 자, 역사적 사실의 전개 과정이 드러낼 수 있는 영화는 그 줄거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천일의 예인이라고 있죠. 천일의 예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헨리 팔스의 두 번째 부인이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부인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여왕의 어머니죠. 그래갖고 이제 천일 동안 이제 왕비 자리에 있으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그 영화를 만든 건데 천의 예는. 자, 하여튼 그 영화 천의 예를 보면서 헬리파스의 종교 개혁과 원인의 전개 과정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역사적 사건 자체가 초점을 맞춘 영화 아니라도 그 배경상이나 장면 역사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배너에 나오는 이 검투사의 모습을 보고 로마의 신분 구성이나 이 놀이문화 같은 걸 알 수 있죠. 등등. 유용한 점은 다 외우면 좋겠지만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외우세요. 그래서 유용한 점이 한 두세 개 있으면 다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7개, 8개 쭉 나와 버리면 이거 솔직히 다 못 외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두 개만 좀 기억하기 편한 것만 좀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제한적인 접근이 나오면 뭐 좀 못 쓸 수는 있지만 일단 이렇게 좀 약간 기출 빈도가 떨어지는 거는 그냥 두세 개 정도만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시성비, 시간 대비 효과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 다 외워도 좋지만 '난 기억력이 좋아서 다 외우겠다.' 그럼 뭐 외우시든지. 예. 자, 그럼 문제점과 유의점 볼게요. 일단 영화는 학습에 필요한 장면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역사사를 적절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인제 그 여가를 학습자로 활용할 때 역사 사실과 허구를 구분한다. 이건 역사 소설과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이제 영화란 자체가 어떤 그 감독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소재로서 역사를 다루지만 허구도 당연히 많겠죠, 그 안에. 그다음에 역사를 몰입하여 감독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맹목적으로 빠지고 싶다. 왜냐면 감독이 전달하는 메시지도 역사를 보는 하나의 관점에 불과한 건데 거기에 몰입을 해 갖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그 역사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시청자 그 교육을 자료를 이용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항상 비판적 관점이 필요해요, 이거는.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역사 영화를 이제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 자, 그 역사 영화를 보통 하면 영화라는 게 이제 역사 영화뿐만 아니라 보통 영화하면 길면 이제 두세 시간 걸리잖아요. 짧아도 한 시간 반 정도 영화고요. 근데 이걸 다 수업에 활용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또 뭐 다 이용한다고 해서 그게 솔직히 그 수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화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발제해서 이용을 해야 돼요. 예. 그래 갖고 미리 이제 소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의한 적합한 내용을 10분이 넘지 않게 편집해서 사용한다. 예. 요렇게 하려면 10분 정도 넘지 않게 편집을 사용하려면 약간 이제 그 동영상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기술도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영화 편집 그 동영상 편집을 잘 못해요, 제가. 예. 그래서 그냥 이거 올리는데 약간 초보적인 것들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자르고 자막 약간 넣고 음악 좀 넣는 건데 이거 되게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분 기다릴 동안 그 1-2분 분량의 그런 편집하는 동안 보통 1 시간, 2 시간 걸려. 네, 너무 시간 걸려. 어. 그래서 뭐 이걸 제가 뭐 그 강의를 해 갖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냥 생으로 편집본을 그냥 생으로 그냥 녹화본을 올리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수업할 때는 이제 그 10분 정도 이렇게 편집해 갖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 활동에 알아야 사실들 사전에 미리 제시하는 게 좋다. 왜냐면 많이 알려주면서 해야지 애들도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사전에 영화를 보기 전에 좀 배경 지식을 주면 되고요. 자, 읽기 자료를 영화 크리크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배경상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주목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 이 클립이라는 것은 영화 클립은 영화 설명서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사진도 있고 뭐 관련된 간단한 그 줄거리도 있고요. 자, 이걸 이제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요거 크랙 관련돼서 한번 시험을 냈어요. 그 시청각 그 역사 영화 관련돼서. 자, 하여튼 그 모의고사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학습자가 역사적 사실 허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거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역사 영화도 자체가 이제 사실도 있지만 허구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 학생들이 역사 영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항상 이제 시청각 그 교육에서 중요한 그 내용은 비판적이야. 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큐멘터리나 역사 영화나 하여튼 이제 그 교양물이나 다 뭐냐면 저자의 감독의 주관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보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관점 역사적 사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교수 학습 방법 교사의 역할 부분도 외워두세요. 저도 이제 역사 영화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아. 이 역사는 딱딱 떨어져. 딱딱 떨어져요. 이 부분은. 관련된 내용은 녹색책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 수업 방법 볼게요. 자, 이 역사 수업 방법은 교수 학습 방법이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 수업 설계, 교수 이론, 학습 이론 이렇게 있는데 수업 설계는 교사 입장에 나온 거야. 예.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실제 수업을 토대로 할 수 있죠. 그 학생들 수준이라든지 학교 분위기라든지 등등을 고려해서 수업 설계를 해주는 거야. 예. 그래서 수업 설계 자체는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이 수업 설계보다는 예전에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이 수업 설계 관련된 그 사례 연구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교실에 대하고죠. 그 이용욱 교수가 이제 논문을 쓴 건데 노란 책과 그다음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죠. 검은 책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검은 책은 없다. 예, 검은 책은 발문 저기 그것만 있죠. 그냥 그
문다학습. 예, 제가 착각했어요. 예. 자, 하여튼 교실 대화 구조는 예전에 2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용호 교수가 이제 연구하면서 그 연상의 원리, 제한된 사고 유도형, 이해 추구형 방식 요 3가지를 제시했거든요. 예. 이게 예전에 아주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나오죠.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3가지 유형의 특징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교수 이동. 보통 이제 역사 수업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수 이동이야. 자, 이 교수 이동은 보통 그 역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 또는 이런 그 학자들이 교수학습 모형을 만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인원좀 만들죠. 교사는 그 인원을 봐여서 학생들 써먹고 교사는 중개자야. 그래서 수업 설계 주체는 교사죠. 근데 이 교수 이론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중개자고 역사교육학자나 교육학자 이런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나오는 그 수업 방법 관련된 내용 나올 때는 이 교수 이론, 교수학습 모형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3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해요. 교수학습 활동 측면과 내용 구성, 교수학습 자료 활용 측면에서 분류하는데요. 자, 한 번씩 보죠. 교수학습 활동 측면에서 이제 수업 모형을 분류하면 강의식, 이야기 수업, 탐구 수업, 글쓰기 수업, 토론 수업, 역할극, 시뮬레이션, 제약학습, 그다음 역사신문 만들기 등등등 있고, 자 내용 구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학습, 개념학습, 주제학습, 시대학습, 인문학습, 비교학습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분류법이 좀 중요한 게 기준이 약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학습 모형이냐 이렇게 물어본 게 있어. 그러면 가끔 헷갈리는 모형이 있어. 어떤 모형이냐면 역할극하고 인문학습이 헷갈려. 네. 역할극하고 인문학습이 그러면 거기에 단서가 있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는 교수학습 활동 측면에서 학습 모형을 쓰라. 그러면 역할극이죠. 그럼 내용 구성 측면에서 뭐냐면 교수학습 모형을 쓰라. 인문학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분류를 좀 알면 뭐뭐 측면에서 쓰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서 쓸 수가 있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거. 자, 이런 내용 구성이 있고 이제 교수학습 자료 활동은 뭐 사료학습, 연표학습, 뭐 시청학습 등등 있는데 요거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소재와 관련된 그 수업 소재와 관련된 내용과 연결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여기에서 다룰 것은 교수학습 활동하고 내용 구성 측면에서 달라요. 그러면 어디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뭐 강의식은 안 내더라고. 야 이상해. 현실 수업에서는 강의식이 준대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 예. 하여튼 강의식을 제껴두고 그 다음에 이야기식 수업인데 내러티브 수업인데 이건 그 자체 수업 모형보다는 내러티브와 연결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 내러티브 장점 수업할 때 그 이야기 수업의 장점도 내러티브에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 쓰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토론 수업 이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토의 수업과 대립 논쟁 수업 2가지 종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역할극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역할극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역할극 같은 게.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모의학습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3번 정도 나왔어. 예전에 한 2번 정도 나왔다가 최근에 안 나왔다가 20년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제작학습 뭐 만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역사신문도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은근히 또 이것도 안 나와요. 예. 하여튼 있고 이번에 나온 것도 엄밀히 말하면 15년 개정 교과서 관련된 거지 뭐 역사 수업 교수학습반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자, 내용 구성 보면 이제 사실학습은 뭐 그냥 지켜두고요. 개념학습 요번에 나왔죠. 개념학습. 개념학습 할 때 이제 역사적 그 구성 소재로서 역사 소재로서 개념이 있죠. 개념과 연결돼서 나왔어요. 그다음 주제학습도 이것도 은근히 한 3번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시대학습은 요거는 나올 만한데 지금까지 독립된 문제는 안 나왔어요. 다만 이제 예전에 11년도 기출문제 때 잠깐 언급됐었어. 잠깐 시기학습, 시대학습인데 잠깐 언급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습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인문학습 한 세 번 정도 나왔나? 네. 그래서 인문학습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고 비교학습 요건 꼭 기억을 하세요. 네. 그래서 보통 이 비교학습이 시험 문제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나와. 네. 유추한 게 이렇게. 그러니까 유추 아니면 비교학습 둘 중에 하나 나와. 예. 그래서 2,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럼 비교학습에서 항상 나올 때 뭘 나오냐? 비교학습 유의점 써라. 예. 유의점. 그래서 요런 데서 놓치면 진짜 완전히 시험에서 그냥 합격권이 멀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요번에 초수 재수하신 분들이 합격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좀 쉽게 쉬웠어. 요번에 역전원 문제들 보시면
그냥 단순 암기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암기가 기본이 돼야 돼. 예. 이해도 암기 그냥 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암기 안 되면 이게 뭐냐면 쓸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자기가 그걸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 암기를 해야지 쓸 수 있지. 저도 암기하면 못 쓰거든요, 솔직히. 그게 설명을 하는데 막상 외우려면 이게 머리가 스마트하고 이제 그 뭔가 지식을 그러니까 거기 머리에 그 물을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필요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중학교 3학년 애들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아 얘들은 이해는 못해도 그 개별적인 사실 다 외우더라고. 어 아주. 그리고 암기력은 진짜 뛰어나. 예. 자 하여튼 그렇다고 초수 재수하신 분들이 암기력만 뛰어난 건 아니고 그냥 암기력이 있어야 돼. 하여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런 것들 비교학습 뭐 이런 것들 교사학습 방법의 그 주요 내용들 장점 뭐 유용점 뭐 교사 역할 등등등 요런 것들 정확히 암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볼 것이 이제 수업 설계에 관련된 거예요. 수업 설계. 예. 그래서 수업 설계는 이제 개념 정도 파악을 해 두시면 돼요. 예. 요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해 주시면 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단위 수업을 위해서 수업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일. 자 역사 수업의 목적, 역사 학습의 내용의 성격, 교수자 학습자의 특성, 교수 학습 환경에 따른 학습 목표를 설정해서 학습 내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뭐 교수 학습 자료 개별, 수업 내용 전개 구상, 평가 기획 수완. 그래서 순환적으로 상호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어디에 발령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학교 가면 또는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간사 갈 때 어디 어느 학교 갈지 모르죠. 근데 이제 약간 가학고에 갔어요. 예. 가학고라서 역사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일단 뭐 잘한다고 치고 그럼 거기에서는 좀 약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를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저기 공고에 갔어. 예, 공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고에 대해 역사에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데리고 가학고 가르침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때는 얘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이 동영상 위주로 편집을 해 갖고 보여주고 좀 기대 수준을 좀 낮춰야 되겠죠. 예. 그냥 갑신전배면 갑신전변 그냥 사실만 좀 아는 수준으로 예. 요 정도만 가르치면 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교사가 이제 알아서 그때 상황이나 학교 특징이나 이런 거 학습자의 특징 같은 걸 파악을 해 갖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순환적으로 상호적이다. 가학고 같은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걸 방법을 공부했었더니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내 애들을 고치는 게 내가 고쳐야 되겠죠. 그걸 보통 이제 상호 피드백 받아 갖고 내가 고쳐서 다시 공부 수준으로 학습자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순환적이고 상호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와 약간 비슷하면 현장 학습하고 좀 비슷해요. 현장 학습. 나중에 좀 뒤에 얘기했지만 현장 학습 관련된 내용이 있다. 예. 그래서 역사 수업 설계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거는 주체가 아까 전에 했지만 교수가 아니에요. 학자가 아니라 교사예요. 교사. 예. 교사가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교사가 가르치는 어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교수 학습 지식을 교과 지식을 수업상에 맞춰 변형해서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 지식에 해당하다. 해당 하고요. 수업 설계 그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수업 설계할 땐 교사의 어떤 전문 지식, 가르치는 지식이 많이 반영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그냥 용어 그 역사 수업 설계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역사 수업의 의미와 역사 수업에 미치는 요소도 있는데 요런 것들 그냥 쭉 읽어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 걸 아셔야죠. 요게 중요해. 역사 수업 설계와 교실의 대화 구조. 아까 했지만 수업 설계 자체를 이제 뭐냐면 운영하기 위해서 역사 수업 설계 관련돼서 사례 연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용호 씨의 교실의 대화 구조가 있는데 요게 예전에 03년, 05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한참 됐죠. 지금 몇 년 전이야? 17년 전이네. 오래됐네요. 예. 저도 이제 02년부터 시험을 봤거든요. 02년, 03년, 04년, 01년부터 봤나? 02, 03, 4, 01 사술 냈어. 제가. 그래서 02 때는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2차 때 떨어졌고요. 이때 1차 때 쿼터에서 12점 이상 받았는데 2차에서 바바리 끼고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바람에 떨어졌어. 그래서 12등에서 막 130 몇 등으로 떨어졌어요. 아 진짜 전설 남았죠. 예. 하여튼
그때 있고 03년도에 한번 시험 보지 여기 나왔어. 이게 기억이 나네. 예. 그다음에 04년에 제가 합격했어요. 1차, 2차. 저도 사수를 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역사 수업 설계에서 교재 대학원은 세 가지 유형을 제시를 했어요. 이혁 교수가 그 연구 논문을 내면서 하나가 연상의 원리고요. 하나가 제한된 사고 유도형, 그 다음에 이해 추구형 방식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여기 이제 예문이 있는데 예문은 이제 파란 책이 없고요. 요거는요 노란 책이 있어요. 예, 노란 책. 그래서 파란 책만 보셔도 되긴 하는데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예문을 보고 그러면 노란 책에 가서 관련 내용 찾아보세요. 여기 있어. 예. 제가 거기 출처 표시를 해놓을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볼게요. 첫 번째 연쇄 원리는 제일 단순하죠. 단편적인 사실을 이해할 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역사 지식은 이때 역사 지식은 사실적 연계 구조 처리에서 고도의 사고가 필요하잖아. 학생이 부수적으로 참가하고요. 마치 이제 그 탁구 칠 때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질문과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교사가 이제 그 보면 신해영역 때 세운 나라가 뭐죠? 중화민국이요. 중화민국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승원이요. 자, 그러면 승원은 무엇을 제청했나요? 삼민주의요. 삼민주의 뭘까요? 민족, 민권, 민생이요. 네, 참 잘했어요. 예, 간단하죠? 연상의 원리.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제한된 사고 유동이에요. 자, 제한된 사고 유동은 그 앞에 이제 말한 것처럼 단순한 사실을 물어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뭘 물어요? 이유와 의의를 물어봐. 이유. 예.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그 이유와 이유가 역사에는 이유와 의의가 되게 많잖아요. 어떤 역사 특정한 역사 사실 꼭그 이유 그 일어난 이유와 의의를 말 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는 교사가 생각한 정답이야. 음. 그래서 교사가 그 자기 생각한 이유와 의의가 있는 것을 어 연상해 두고 자기 정답을 연상해 두고 학생들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원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예. 그러면 학생들 입장 때는 역사라는 게 정답이 있다고만 생각하죠. 은연중에.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교사가 계속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계속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면 다시 물어보고 하니까 학생들이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체득하게 된다. 그래서 사고를 유도하긴 하지만 교사의 정답의 안에서 교사의 어떤 그런 생각 안에서 유도하기 때문에 이걸 제한된 사고 유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교사는 고유의 통일 과정을 보면 먼저 신라가 항복해 왔죠. 왜 신라를 항복해 왔죠? 후백제의 공격에 시달렸기 때문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왕의 사치도 백성들의 민심의 고립 쪽에 기울기 때문에. 자, 왕의 사치는 신라 내부의 상속에 나온 거 그것도 말고 하나는요. 외부에서 후백제가 자꾸 침략해 오는데 또 무엇 때문에 신라 항복했을까요? 막 질문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학생이 교사가 원하는 그 정답을 얘기했어. 그래서 고려가 신라를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고 화친 정치를 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학생과 학생의 답은 틀린 건가요? 아니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죠. 근데 교사 입장부터 요 학생과 학생이보다는 학생 3의 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학생과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유, 의의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그걸 3이 답변하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이유와 의의를 답변해 주죠. 그러면 학생들 입장을 볼 때는 이게 그 역사는 정답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별로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닌데 하여튼 제한된 사고 유도형 이렇게 있고 자 이해 추구형 방식 있죠. 이해 추구형은 똑같아. 제한된 사고도 비슷비슷한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유와 의의를 물어볼 때 얘네는 한 가지만 말했잖아요. 요때 이해 추구형 이유와 의의 배경 이런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를 더 얘기하는 거야. 예, 좀 복잡하게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이해 추구형 방식은 제한된 사고 유동보다 훨씬 좀 더 많은 배경 지식과 의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왜냐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결국엔 교사가 생각한 논리적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 예문은 각자 읽어보시고 예. 자,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유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다단계로 질문한다. 그냥 한 가지 이유와 배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을 다단계로 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응답을 유도하고요. 사고 유도형보다 좀 다양한 지식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간결하고
뭐냐 사고 요동보다 다양한 역사실과 상호 관련을 강조한 논리로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수업을 접해 본 사람들은 학생들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강의 스타 강사들 있죠. 예, 1타 강사들이 이런 뭐냐면 하는 방식으로 해. 이 수업을. 예. 근데 이 문제는 딱 끝나고 수업 끝나고 나가면 다 잊어먹어. 왜?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설명태 가지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할 줄 몰라도 딱 이제 화면 끄고 나가 버리면 하루 지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예. 자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좀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그게 좀 안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 자 일단 요게 뭐 다양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교사 틀 속에서 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가 제한됐으며 요거 두셔야겠죠? 요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네. 그 이해 추구형 방식의 문제점 외워두세요. 이게 03년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제 비판적 사고가 제한되며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정답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역사사고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사의 어떤 틀 속에 프레임 속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논리의 단순화 비약의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교사가 쉽게 그 학생들 이해시키기 때문에 좀 논리를 단순화시키는 비약 이게 아닌데 건너뛰는 거야 그냥. 예. 앞뒤가 원인 관계가 너무 안 맞는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위안스가 항자가 되어 보려는 그것은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됐다. 근데 물론 위안스가 항자가 되려는 그것은 개인적 욕심이 있겠죠. 근데 어떤 인간이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한 가지 이유로만 결정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회, 정치적, 구조적 배경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건 너무 단순 논리화 시켜버린 거야. 예. 그다음에 또 사실적 지식뿐만 아니라 여기 또 역사적 태도나 가치관 관련된 용어를 다룰 때 교사의 자신의 개인적 의견 정서를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 예. 그래서 보통 인간 강사들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뭐 수능이나 공무원 강사들 등등 얘기를 듣다 보면 자신의 가치관을 거기에 대입을 해갖고 막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유튜브에서 뭐 비판을 받거나 근데 저도 뭐 강의하다가 뭐 제 생각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 그거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냥 제 생각은 뭐 이런 주관적 생각 흘려두고 뭐만 받아들이냐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만 받아들이세요. 예. 여기에서 시험 문제들이 제 뭐냐면 주관적인 어떤 태도나 가치관에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사료도 제가 밑에 노란책에서 퍼왔어. 예.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꼭 요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 보면 과거 역사 속에서 현재적 의의를 찾고요. 예. 그래서 가치를 단순화시켜 설명과 가치 종류 단순화.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예문이 그 교과서에 있는 노란책이 있는데 자 우리가 배운 후삼국 시대에 거쳐서 고려가 후삼국 통일한 것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어떤 상태죠? 분당 상태요. 그럼 우리 통일을 해야 할까? 예. 예. 그래서 둘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게 훨씬 더 이롭겠죠? 우리는 통일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武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삼국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남북 간의 어떤 그 상황을 뭐냐면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현재 이의를. 예.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설명문과 가치 정리의 단절. 왜냐면 후삼국 시대의 상황과 우리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죠. 분단이라는 거 외에는 뭐가 없어. 그 공통된 맥락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리하게 적용한다면 이게 가치 저기 단순한 분류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교재 대화 구조 크게 연상의 원리, 제한된 사고 유도형, 이해 추구의 방식이 있고 그 연상의 원리는 단편의 사실이나 이해를 하는 데 바탕을 하고 있다. 고도의 사고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제한된 사고 유도형 같은 게 정답이 있다고 해도 아니 그 사고를 유도한다고 해도 조사가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정답이 있다는 사실 응용주의 알게 되고 이해 추구형 방식은 여기 문제점 있죠?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요거 암기해 두세요. 예. 그다음에 수업 계획까지 수업 설계는 각각 읽어보세요. 요거는 그냥 왜냐면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요거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수업 설계 계획 정도는 수업 계획은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내용 등을 확인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1년 단위, 한 학기 단위로 수업 목표 내용, 방법 및 전략,
활용할 자료, 평가 방법을 대략적으로 조직하는 게 수업 계획인데 요거는 뭐 학기가 시작되면 하죠. 예. 수업 계획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있고 뭐 거기 카페 가 보니까 인제 요번에 이제 신규 발령한 교사분들께서 그걸 이제 논의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 근데 뭐 그거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냥 그 학교 가서 인제 부닥치면 알게 되는 거지. 그 임명해서 서로 주고받았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다음에 수업 설계는 이제 아까쯤에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업 설계 고려할 때 내용들은 뭐 이렇게 있으니까 각자 읽어 보시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건너뛸게요, 이거는요. 학습 목표 또는 교사의 수업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오탁 좀 고쳐 주시고요. 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교수 학습 모형을 가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요게 교수 학습 모형. 그래서 교수 학습 모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크게 교수 학습 활동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내용 구성 측면에서 있고 교수 학습 자료 활용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교수 학습 활동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강의식, 이야기 수업, 탐구 수업, 글쓰기 수업 등등. 자, 그러면 이제 강의식 수업부터 볼게요. 설명식 수업 또는 이게 강의식 수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수업은 파란 책이나 그다음에 녹색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제가 하룻밤에 그 끝나는 역교론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역교론 강의는 이제 기출 주요 문법하든지 강의를 했던 건데 강의 수업은 설명 수업은 안 했거든요. 왜 기출이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안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전반적으로 보고 모르지 또 어떤 교수님이 그냥 막 돌아가지고 그냥 핵 돌아가지고 요거 낼지. 예. 그러면 또 요걸 또 외웠던 사람이 또 뭐냐면 어 득점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강의식 수업과 설명식 수업은 학생들이 이제 특징이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교사가 학습 내용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자, 교사가 중심이 되어 수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이고 지식과 개념에 대한 설명이 수업의 중심 내용이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뭐 중학교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는 2, 3학년 정도 되면 다 요 방식으로 해요. 요 방식으로. 네, 강의 수업을 주로. 네, 가끔마다 무슨 토론 학습이나 뭐 모든 학습 등등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강의 수업, 설명 시험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게 좌우되죠,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명 시험의 유용점을 보면 요때 전제가 있어. 교사가 교과 내용 지식과 교수 내용 지식을 갖췄다는 걸 전제해야 돼. 예.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가르치는 방법 뛰어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교사가 하면 이제 이 유효한 점이 이제 효과가 발휘하지 못하죠. 자, 보면 역사 용어나 제도, 개념, 총괄 등을 짧은 시간에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다. 제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 효과적으로 학습 내용을 전달하여 학생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여러 사건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역사 지식의 이해를 높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 지식뿐만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태도나 가치관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의 수업이 있고요. 단점이 있어. 일단 수업을 교사 주도로 할 수밖에 없죠. 일방적인 설명 독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지식을 전달하고 수용하는 관계를 만들면서 학습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고요. 장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운 어린 학습자의 경우 설명식 수업은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교사의 역사 해석은 역사를 보는 유인한 관점을 전달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게 단점이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 자, 일단 교사 학생들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죠. 물론 이 강의 수업 자체가 상위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만 뭘 통한 문답학습을 통해서 문답법. 그래서 이 문답학습 뒤에도 나오지만 문답학습은 강의식 수업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강의식 수업하면서 문답학습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문답학습의 독자적인 모형이 아니라 강의식 수업하면서 문답학습을 하는 그런 것들 이제 하거든요. 근데 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문답학습이 부각되고 시험 문제에 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어 강의식 수업을 이제 뭐냐면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학생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문답학습이기 때문에 문답학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단학습을 도입을 하면 학생들이 수업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학생을 능동적 과정에서 만들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지도 방법에서
뭐 강의 시간에 막 책을 이제 설명만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제 보여주기 이거 PPT 화면을 띄우거나 동영상 만들어 띄우거나 어 그래서 인제 약간 중간 학생들 첨가함으로써 단중을 탈피하고 학생들에게 좀 해부하고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주의 환기시키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 가치나 태도 함량을 지속할 때 설득력 있고 호소력 값도 설명을 구성할 수 있고 구성해야 되면 감정이입과 공감의 값도 유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지도반 교사의 역할, 앞에 있는 단점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거. 그래서 이제 그 녹색책과 파란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짬뽕해 가지고 각각 집어넣어 갖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이야기 속 보죠. 이 내러티브와 연결돼 있죠. 이 내러티브. 그래서 뒤에 제 내러티브는 이제 좀 할 텐데 이 내러티브는 기출에 자주 나오는 단골 소재죠.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 이야기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대개본 내러티브에 있는 내용들하고 연결돼 있어. 예. 그래서 뒤에 이제 내러티브 이론 자체에서 이제 할 테니까 그때 이제 파악하고 여기에선 교수학습 관련돼서만 얘기할게요. 교수학습 관련된 내용들만. 자, 이야기 수업은 그 파란 책은 없고요. 이게 녹색 책에 들어가 있어요. 이 녹색 책에. 그래서 이제 역사 교의 역사과 고유의 수업 방식이죠. 이 이야기 수업은. 자, 이야기 수업도 넓게 보면 설명식 수업, 강의 수업의 일환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교사 주도의 어떤 이야기 전달하는 점에서 설명식 수업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제 교사 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인물, 행위, 의도, 동기 등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거. 과거에 대한 논리적 탐구나 과학적 이해를 목표로 하지 않고 사건의 인물의 행위, 동기, 목적, 이유 등을 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러티브는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전반은 외면도 다르지만 주로 내면을 다뤄요. 예. 이 내면을 강조하죠. 예.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 동기, 목적, 이유 요걸 이제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건의 시초에서 절정, 결말 등을 순서대로 인물들의 행위 중심으로 이제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설명식 수업에서는 살금의 원인, 경과, 결과를 순서로 제시하죠. 그래서 사건의 어떤 객관적인 측면만 제시하는데 자, 요때 이제 이야기 수업, 물론 이제 설명식 수업, 이야기 수업도 이제 설명식 수업의 그 한 부분이지만 하여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설명식 수업 외에 넓은 범위의 설명식 수업이고 좀 더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 수업을 이제 전환을 하면 설명식 한 부분 이야기 수업 전환하면 3.1운동의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 인물의 저항 등 인물 행위의 목적을 제시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물 행위의 목적, 행위와 목적이니까 인물의 동기, 목적, 이유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게 하죠. 예. 그래서 좀 더 학생들에게 뭔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활용리 조건을 볼게요. 예. 먼저 이제 그 구조화된 조건, 구조화라는 것은 이야기 수업을 이제 뭐냐면 진행할 때 이거 효과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사가 이제 이야기 수업할 때 미리 계획을 어떤 말을 해서 이제 이 타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러티브를 해갖고 학생들 흥미를 확 끌어줘야겠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되죠. 그럼 사전에 고민을 해야 돼.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학생들을 끌어줄 수 있는 장치를 이야기 속의 장치를 마련해야겠죠. 그래갖고 어떤 하냐 구조할 때 사건에 관련된 모순된 자료 해석을 하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담을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 사전에 이야기 속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해보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 속에 부각된 정서 정치층의 비판적 이해할 수 있는 또 장치도 그 안에 이야기 속에 담아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이야기의 이제 긴장과 갈등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기승전결이라는 방식을 쓰죠. 예, 기승전 클라이막스를 두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요 부분은 이제 그 나중에 이간의 이양 대비적 방식이 있어요. 이양 대비적 방식과 관련된 수업 모형이 있거든요. 예. 거는 이제 갈색색 관련된 내용인데 예, 이건 그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장점을 볼게요. 장점과 문제점. 요거 항상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문제 나오는 이게 장점, 문제점, 유의점, 교사의 역할 맨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거 달달 외우세요. 요 장점과 문제점은 뭐와 또 연결되냐면 내러티브의 장점과 문제점과 또 연결돼요. 그 안에 많이 이제 연결돼 있어. 예. 그 예전에 뭐 내러티브의 장점 하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문제점인가? 예. 그것도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 관련된 내용이 남색책에도 있고 뭐 그렇지만 하여튼 자, 장점 볼게요.
이 내러티브라는 자체가 역사적 문화적 트렌드 동시에 아동에게 친숙한 방법이며 역사가의 주로 사용한 방법에 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적합하다. 예. 자, 요 내용이 여기만 나오냐 녹색책은. 여러분들 이제 그 갈색책이나 남색책 자주 읽어보시면 항상 내러티브 장점 나올 때 이거 맨날 나와. 그러니까 이게 내러티브 수업의 장점이 아니라 내러티브 수업 장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러티브의 그 장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술 형식뿐만 아니라 역사 사고에 적합한 인지 도구 내지 사고 양식에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갈색책 얘기할 때 하지만 그 내러티브의 이제 네 가지 이제 역할 중에 인지 도구로서의 사고 양식으로서의 내러티브가 있어요. 요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이걸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인지 도구라고 했으니까 사고 양식이라 했으니까 과거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등장인물과 갈등 구조를 통해서 학생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직관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당시의 사회상과 과거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리면서 역사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 사건의 연대 속에서 이해하며 시간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정돼서 네오트의 장점 중에 역사 사고에 적합한 인지 도구 측면에서 써와 하면 요 세 가지를 쓰시면 돼요. 세 가지를 이렇게 한정돼서 제한된 조건에서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셔야 되겠죠. 요거는 뭐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맞춰서 답안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장점을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물의 행위와 배경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해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다양한 내적 관계의 총체를 더해낸 존재로 나타난 것으로 이야기를 접하고 난 후 인물의 행위와 배경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적 상황에서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 내러티브 구조 속에 사회적 상황이나 어떤 그걸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인물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죠. 네. 자, 학생들 자신과의 다른 시대의 사람 관점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역사적 인물 입장에서 그 인물을 통찰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러티브에는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잖아요. 뒤에 얘기했지만 자, 역사가 단지 사건이나 현상의 연대기적 나열이 아니라 인간적 고뇌와 그 이상의 것을 겪는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상을 상상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등등. 그래서 장점 외워두시고 앞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인지도구 측면에서 사고 양식의 장점, 그리고 구체적 사고 단위의 장점도 같이 외워두세요. 문제점 볼까요? 자, 이 문제점은 뒤에 남색책에도 이제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또 한번 엎어대고 이제 남색책에서 자세한 내용을 좀 할게요. 자료야 사건에 대한 분석적 비판적 관점이 수용하기 어렵고 교사의 논리적 해석이 학생들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자의적 진실성이 부과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내러티브는 낭만의 칼인 측면도 있어. 왜냐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이게 이제 자기가 하자가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걸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왜냐면 설명적 테스트보다는 내러티브 테스트는 자기가 주관적인 것을 내세우죠. 나는 뭐 너는 이렇게 당신은 우리는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어떤 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주변부터 비판을 많이 받지만 그 내러티브 하자가 상당히 신뢰하는 사람이야. 존경하는 사람들이야. 예. 그러면 그걸 그냥 믿어버리죠. 예. 그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그래갖고 이제 일종의 역사를 하는데 강신도를 만들죠. 예. 역사를 하는데 강신도를 해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역사를 듣게 하죠. 요거는 좀 아니죠. 역사는 팩트가 중요하지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강조하면 종교가 해야지. 종교 교단을 만들어야죠. 하여튼 이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강력하게 이미지에 무비판적이고 편할때 역사 해석을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점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 속 그 내러티브 내용인데 이것도 설명을 제가 많이 내용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더 낼 수 있지만 이거 하면 더 이야기 길어지고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아지니까 여기 적당히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는 지금 강독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서 강독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약 강의잖아요. 그래서 단거나 책을 만들어서 요약을 하는 그 설명 강의이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좀 빠졌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적어놨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나는 진짜 그 뭔가 더 깊은 지식들 원한다. 그런 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작년에 강독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기본서 강독 좀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임용 강의를 저도 임용을 받잖아요. 근데 강의에 그 강의에 미쳐가지고 강의 중심으로 그 공부를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강의는 그냥 참조용이고 공부는 자기가 해야 돼요. 예, 자기가 찾아서 정리하고 외우고 그래야지 강의만 듣고 뭐 공부 다 끝났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강의는 그냥 진짜 공부해서 할 때 잘 모를 때나 방향 잡을 때나 공부를 하시고 어, 막상 자기 공부 시간을 좀 늘리세요. 예. 그래야지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자, 하여튼 이렇게 이거 문답식 수업 볼게요. 요거 되게 중요하죠. 발문식 수업인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 훈장들 많죠. 08년도 나오고 09년도 나오고 10년도 나오고 12년 배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 나왔네. 그래서 한동안 13년 동안 안 나왔 13년 나오고 안 나왔다가 올해 나왔어. 바스의 그 문답식 수업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자, 보통 우리가 질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교육적 의미가 없지만 거기에 질문에 교육적 의미가 있을 때 그냥 발문이라고 하죠. 예. 근데 여기에다 뭐 질문이나 발문이나 통상적으로 그냥 비슷한 의미가 쓰니까 구별시 쓸게요. 자, 특징은 뭐냐면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대답, 학생의 질문과 교사 또는 학생들의 대답을 중심으로 그 구성된 수업 방식이고 앞에서 얘기할 점 이건 강의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중심의 수업이 수업 방식?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사 수업 방식이에요. 예, 이것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수가 아니라 교사 중심 주도의 수업 방식이다. 예. 주로 이제 뭐냐면 설명식 수업을 할 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식 그런데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독자적인 문답식 수업도 있긴 하지만 주로 설명식 수업할 때 보조적으로 이제 사용해요. 이거. 그래서 주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인지 어떤 사실을 확인시키는 그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자, 발문의 이제 유형을 보죠. 예, 발문의 바스가 구분했죠. 바스. 예, 검은책에 보시면 그 발문의 유형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문의 유형에 대한 그런 그 학자들의 견해들이 되게 많거든요. 바스에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근데 녹색 책에 있는 내용들은 바스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보통 곽스의 견해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발문의 유형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녹색책 내용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요. 예. 자, 녹색책 내용이면 인지기억 질문, 그 다음에 수용적 질문, 학생적 질문, 평가적 질문 네 가지가 있죠. 자, 인지기억적 질문은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사실들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예. 돌카는 어느 시대에 사용했을까요? 상골통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답이 딱 한 가지 나오죠. 뭐 문왕 뭐 이런 식으로 청동기 시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사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질문에서 한 단어 한 개 절로 딱 끊어가지고 나온다. 수험적 지문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정해서 이제 적절한 이제 답안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과 아이디어 관계를 수립하고 여러 가지 응답 중에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답을 추구하는 방법이고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 내용을 정리하거나 하나의 결론이나 방향을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 그때 이제 요구되는 질문은 설명, 대비, 대조, 그 다음에 그 분석 등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돌도구와 신석기 시대 도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이런 식으로. 자, 구석기 시대 때 돌도구는 이제 보면 뗀석기죠. 그다음 신석기 시대 간석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앞에 한 것처럼 돌칼은 어느 시대에 사용했어요? 삼국동이나 이것도 단답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비교해봐. 뗀석기는 떼어서 내고 간석기는 갈아서 내기 때문에 뗀석기는 뭐 이렇게 뭐 등등 이게 우리가 설명 쭉 할 수밖에 없잖아.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수용적 지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지 기억 지문과 수용적 지문의 차이점은 답은 하나예요. 일단 정해진 답은 있죠. 근데 인지 기억 지문은 답이 단순해. 근데 수용적 지문은 어떤 과제를 뭐냐면 풀기 위한 그런 그 질문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답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발문이 내용이 답변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 학산적 지문 요것도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어. 예. 그래서 학산적 질문은 뭐냐면 답이 여러 개의 학산적 질문이다. 그래서 학생의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반응을 요구하거나 가설 설정이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의 사고하도록 자극하는 질문이죠. 그때 예측, 가설, 추론, 상상 등 상호작용이 뭐냐면 되고요. 여기는 좀 눈여겨볼 게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약간 수용적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요게 질문 방식이 그렇지만 요 학생적 질문에 가설이 어느 정도 그 상상을 통해서 가설을 정해지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필요하죠. 왜냐면 먼저 머릿속에 가설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답을 추구해야 될 거냐. 자, 예를 들면 한글 창제라는 사건이 조선시대에 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 논해 보시오. 뭐 양반과 상문의 관점, 남성과 여성의 관점, 조선과 중국의 관점 등 그 의미를 해석해 보시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가설을 해놓고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상상도 해보고 이게 학산적 질문이야. 그래서 수연적 질문은 탐구 기능을 이제 요구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교과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학산 질문은 역사적 상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역사 고유의 기능 그 질문 방식이야. 예, 요거는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죠. 수연적 질문과 학산적 질문의 차이가 뭐냐? 나는 지금 구분이 안 되겠다. 그럼 한 예문을 줄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연관돼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 요거는 수련적 질문이에요, 학생적 질문이야. 딱 생각해. 응. 자,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죠.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 네. 그러면 이건 학살적 질문이죠. 근데 똑같은 질문이라도 주제를 똑같은 질문이라도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사상적인 측면이 뭐냐? 그러면 딱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계몽사상. 그래서 계몽사상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길어지죠, 좀. 그러면 이게 수련적 질문이야. 네. 그래서 답이 여러 개가 뭐냐면 나오면 학살적 질문. 그리고 말이 길어지고 뭐냐 답이 딱 한 가지 나오면 수련적 질문. 그리고 말이 짧아지면 답변이 짧아지면 인지 기억 질문.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세요. 그다음 평가적 질문. 평가적 질문은 내용이 뭐냐? 자, 판단, 가치, 선택과 관련된 질문으로 사상과 지식을 조직하고 결정하고 이를 정당한 질문이죠. 자, 대원군이 세국 정책이 당시 상황에 적절한 정책이었나? 평가가 들어가 있죠. 판단이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분한 건 더 쉬워 여기는 평가적 질문. 일단 그 문장 속에 적절한 정책이었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평가적 질문을 써라. 어떤 역사 사항을 주고 상황이 주어지고 평가적 질문을 써라 하면 항상 적절한 정책인가라는 말을 쓰면 돼요. 적절한 정책.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러면 역사적 사고와 관련된 질문이 뭐냐? 자, 일단 수용적 질문과 그다음 평가적 질문 이 두 개의 질문이죠. 예. 그래서 있고 인지 확인 질문은 크게 수용적 질문에 포함되어 있고요. 평가적 질문, 학산적 질문에 포함되는데 역사적 사고의 질문은 두 가지, 학산적과 수용적 질문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용적 질문과 학산적 질문 이렇게 두 가지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 고유의 사고 방식과 관련된 역사 상상력과 요구하는 건 학살적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요게 이제 인지 기억 질문, 수열적 질문, 학살적 질문, 평가적 질문 이게 딱 개념적 구분해 놨잖아요. 근데 실질적 개념적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실제 수업에서는 같이 사용해요. 네, 같이 인지 기억 질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열적 질문, 학살적 질문, 평가적 질문 같이 사용해. 복합적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검은책 예문에 나와 있어. 그래서 검은책에 보시면 질문학습 관련된 그 연구 성과가 나오고 바스의 유형이 나오고 그 뒤에 현장 수업에서 이제 그 네 가지 유형을 같이 사용한 그 사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은책 관련된 내용 한번 그거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좀 이해하는 데 편하실 거예요. 물론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그냥 나 단순하게 무식해서 단순 무식해서 외우겠다. 단순 무식 외우겠다. 그럼 괜찮아요. 그것도 효율적이야. 예.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 근데 제가 이제 검은책이 있으니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를 보죠.
자, 그 네 가지 유형 중에 아까 전에 했던 역사 사고과 관련된 질문은 수연적 질문과 학생적 질문이고요. 예, 요거는 역사적 탐구력과 관련된 거고, 요거는 역사적 상상력과 관련된 거죠. 예, 요게 좀 더 고유한 질문 방식이죠. 역사 고유한 질문 방식. 근데 실제 수업에서는 아까 좀 개념적으로 나눈 거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네 가지 유형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사적 탐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요적 질문, 역사 상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습적 질문이 효과적이고요. 단, 여기가 가설 설정 기준 탐구 기능에 속해요. 보통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일반적 사고 방식 중에 이 탐구 기능에 속하는 그 내용 중에 가설 설정 기능이 있어. 근데 요거는 탐구 기능자 이런 자극하는데 학습적 질문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설적 기능 탐구적 기능에 속하지만 학습적 질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가설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에 이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활용 방법 및 유의점 볼게요. 어, 그 능력과 연령에 학생 능력과 연령에 맞는 간결하고 알기 쉬운 단어 사용할 때 질문할 때 예민하고 일반적인 문을 피해야 된다. 그 질문은 학습자의 활발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충분하게 반응을 상긴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중요한 질문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되고 정리 질문한 후에 학생들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배려해 준다. 질문 학생들의 지적 능력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좋다. 너무 높으면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죠. 너무 높으면 답변 못하고 너무 낮으면 학생이 좀 약간 교사들 안 좋게 보겠죠. 날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저딴 질문 하나. 예. 자, 그리고 이제 학생 응답이 틀릴 경우에 다른 학생에 기회를 주거나 같은 학생한테 확인 질문하는데 자, 요때 이제 이건 교육학과 관련된 거에서 연상시켜보면서 교육학에서 배웠던 지식하고 만약에 학생 중에 공부를 잘해.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래? 너 답변을 다른 학생이 주면 자극받겠죠. 내가 이거 못했다. 내가 공부 잘하는데 그 나름대로 그 뭐냐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공부 못했어. 못하냐? 못하냐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답변 못했어. 아 그래? 그럼 다른 애 넘겼어. 그 학생은 어떻게 했어? 자존심 상하겠죠. 평상시에 공부도 잘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지만 둘 다 잘못하면 다른 방향에서 이제 결과 나타나. 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공부 잘하는 애는 작업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른 학생에게 주는 것보다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다시 물어보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의 반응에 대해 교사는 평을 내주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제 질문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 자유읽기, 보기, 듣기와 함께 필요하다. 시청각 교육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활용 방법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용성을 볼게요. 유용성. 요게 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있냐. 예. 일단 발문 수업을 부드럽게 진행하고 학생들이 집중시키는 데 수단이 되기도 하고 교사 주도의 수업에서 겨뤄되기 쉬운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발문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것도 오타네. 예. 자, 발문은 학생들과 역사적 지식, 사고력 태도 등에 분명한다. 네, 이 요소 외워두세요. 네. 제가 이제 한번 기출을 이제 쭉 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그 법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터득한 감인데 어, 대개에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주제가 나온다고. 역도는 특히. 예전에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그 그림 관련된 사진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예. 근데 21년에 그 문제가 단독으로 나왔었어. 예.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20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포트폴리오 평가책이 나왔죠. 근데 요번에 이제 21년 서술형 문제가 평가책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2년마다 이게 교수가 교체되기 때문에 출제위원회 교체되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내면 다음에 그와 관련된 또 뭐냐 주제를 낼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문답시험 요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많죠. 훈장들이 많죠. 나온 훈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문답시험 안 나올 거다. 그냥 포기하자. 공부 안 해. 그런 거는 요거 네 가지 유형은 안 나오겠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다. 뭐 유용한 점을 쓰다식으로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예, 전년도 문제가 또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주제 자체가.
자, 그다음에 이제 질문 전략을 보면 주로 이제 그 문답식 수업은 이제 그 강의식에 많이 사용하죠. 이야기식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에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제 그의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수업 이게 제일 비중이 크죠. 인지기억 질문의 비중이 크고 이야기 수업도 넓은 의미에서 이제 강의 수업이에요. 인문의 의도, 동기 등을 상상하고 추론하고 행위 결과 예측하는 학술적 질문의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토론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많이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학적 질문 방식이 많다. 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질문 방식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수업은 인지기억, 이야기 수업은 내면적인 거니까 학산적, 그다음 토의식 수업 같은 문제 추구형이죠. 그러니까 수험적 질문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발문식 유의사항은 이게 중복된 거네. 네. 요거는 요거 지우세요. 편집할 때 다음 편집할 때 뺄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2번은 각자 읽어보시고 2, 3, 4번은 예.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그 역사에서 논증적 사고 신장에 의한 질문 전략이 있어요. 요것도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예문과 함께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한 게 네 가지 유형이잖아요. 인지기억 질문, 수학적 질문, 학술적 질문, 평가적 질문.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건 또 이렇게 나오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문단식 수업에 가는 이론이 바스의 이론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검은책 보시면 알아요. 예.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 유형에서 바스 이론만 신어놓은 바스 이론을 신어놓은 거고 그 외에 다양한 유형들의 그 다양한 이론들 있잖아요. 그 이론들을 여기다 종합해서 넣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스의 유형 지문이 이게 학자판이 아니라 요 내용은 그 여러 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갖고 현실 학습에 적용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요 두 개는 좀 약간 분리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바스의 유형이 나왔지만 또 이거 이제 애들이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잖아. 교수님도 바보 멍청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이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요런 유형의 이제 다른 문제 그러니까 같은 주제지만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건 좀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질문 형태를 보면 이제 정보기억 질문이 있고요. 예, 이름 짓기 질문, 그다음에 관찰하는 질문, 자료 찾는 질문 등등등 있는데 자, 정보기억 설계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기억을 요구하는 거죠. 뭐 예문 구석기 시대의 용어는 무엇이지? 단순 확인용이잖아. 자, 이름 짓기 같은 경우에는 자, 그것이 어떤 역사 사항과 관련되어 보여주지 않고 어떤 거 이름을 짓도록 한다. 그래서 돌칼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 사진 속의 인물 이름을 지우자. 무엇이 할까? 쉬운 것 같아. 돌칼. 그거 나오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하는 지문은 그 사회의 학생들의 지식과 관련짓지 말고 그 자체에 대한 모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집 사진을 보여주고 신석기 시대 사진이죠. 그 사진에 무엇이 있는지 묘사해보자. 뭐 이렇게 그래서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사진만 주어지고 이렇게 묘사하는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관찰하는 지문인데 배경 지식을 아는 애들은 그냥 답변하겠죠. 근데 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 없는 학생들에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먹혀 들어가면. 자, 그다음 자료를 찾도라는 질문은 관련 사실을 찾도록 요구하는 거야. 보여준 사진 속의 자료 이외에 신석기 시대 생활에 대한 알아보려면 어떤 종류의 잘 더 찾아야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자료 관련된 찾는 거 있고, 그다음 가설을 세우는 질문 보면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생각해 볼까? 자, 원인이 무엇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내 나름대로 가설을 먼저 하고 자료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고 농경이 시작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논증하는 증거를 사용한 설명 토대. 자, 움찍, 돌칼, 토기 같은 사진들 요구하고 자, 그 사진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생각해 무엇을 말해준가?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이걸 증거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예.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면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자, 그다음에 생각해보고 상상하게 질문. 어떤 상황에 전개했을 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도구를 보여주고 이러한 도구가 어떻게 사용됐을까?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을 이건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예. 비교하는 질문. 증거의 개인적으로 개입하도록 요구하는 거. 신석기 시대 유물이나 유적지 구석 시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비교하는 지문이 있고, 평가하는 지문은 그 사건의 영향, 의미를 생각해. 신석기 시대의 변화는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못하네요. 자, 종합하는 질문인데 모든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합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데, 자, 지금까지 탐구한 것을 토대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여러 질문이 있다. 네 가지 질문 유형에도 이렇게 질문 형태들이 많고, 이런 질문 형태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은책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그 현실 수업에 한번 적용해갖고 만든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내용 녹색 책이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 마지막 인증번호는 90번이에요. 90번. 네, 마지막 인증번호 90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수업 볼게요. 글쓰기 수업인데 이거 내용이 여기까지 하고 끝내죠. 일단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자, 그 글쓰기 수업은 13년도, 19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13년도에 나왔던 글쓰기는 이제 글쓰기 수업 자체보다는 평가 측면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이제 독립된 문제가 나왔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19년 나왔으니까 한번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한 2, 3년 지났죠. 예. 자, 글쓰기 수업의 특징은 글쓰기 능력과 역사 사고하기 능력을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예, 쓰면서 이제 사고하는 능력도 같이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글쓰기 승리의 종류인데 여기 이제 예전 시험에 나왔죠.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 하나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 첫 번째 유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삼자 입장의 글쓰기. 그다음에 세 번째 역사적 인물에 있는 글쓰기인데,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글쓰기인데, 요 세 가지 유형의 기준은 학습의 목적과 학습 과정, 독자의 차이야. 독자는 글쓰는 내용을 누가 읽느냐, 이렇게 다 해서 차이가 있는데, 자,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를 볼게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인데 제일 전문가 유형이 비슷한 글쓰기예요. 예. 그래서 역사가의 글쓰기 과정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하는 거야. 역사가 자체 자기가 학생이 역사가처럼 생각하고 글을 쓰는 거야. 자, 독자는 누구냐? 교사와 동료 학생이 예상 독자를 한다. 교사, 동료 학생들. 특징은 과거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을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하고 사건의 의미를 평가하죠. 그래서 사료학습을 주로 이용하죠. 사료를. 그래서 사료를 이용해 가지고 역사가 입장에서 글을 쓰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술 방식은 왜 역사가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하죠? 사료를 분석한 다음에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름대로 논문을 쓰거나 보고를 제출하죠. 이런 방식이야. 그래서 이때 능력은 이제 뭐냐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학생들이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머릿말,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요, 이게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보면요, 관련 자료를 선택해 분석하고 자료 사이 연관성을 간극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때 간극을 채운다? 뭐가 필요하죠? 역사상의 보관이 필요하죠. 보관, 삽입.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 사건의 전말 논리를 제시하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해갖고 서로 연결시켜 이렇게 보관을 하냐? 그건 사료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걸 메꿔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도의 어떤 그 분석 능력이 필요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건을 역사적 맥락에 해석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언어 용법과 사고 방식, 간행적 행위 방식까지 고려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역사의 지식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한번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적어놓은 거야. 중원 고구려 비문의 관련자를 찾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한국사 자료에서 채워놓는다. 보관이죠. 예.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해서 채워놓고 장수왕의 남화 정책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요 문장까지 예문이고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평행을 위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부터. 그리고 자, 여기에서 뭐냐면 과거 언어 용법이나 사고방식 이런 걸 찾아야 했죠. 비문 속에는 동의매금. 이 동의매금은 나중에 한국사 시간 때 얘기할 텐데,
그 고구려 애들이 이제 신라 애들을 낮춰서 말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 예. 매금 자체는 신라 애들이 이제 내물간이라는 별칭이고 동이는 그 고구려 애들이 이 내물간 별칭을 좀 약간 동쪽에 오랑캐다 해갖고 자기 입장에서 낮춰서 말한 거죠. 그래서 나는데 천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중원의 지리적 위치, 그 다음에 신라에게 위복하사 의미 등을 그 당시 관념 속에서 설명하는 거야. 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역사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뒤에 문장을 이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요걸 하고 나서 교수학습 방법이 평가는 어떻게 되냐? 요거 외워두셔야겠죠. 자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방법,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자료들의 설명 방법, 제기한 문제를 해결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한 서술하는 방법. 요 네 가지 외워두세요. 예. 교수학습 방법 평가. 여기까지 조건이 주어지겠죠. 이렇게 글쓰기 수업 중에 그 역사가 입장의 글쓰기인데 다 끝나고 나서 뭐냐면 교수학습 평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한두 가지 시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의 교육적 효과 이것도 제한된 형태로 이제 외워두셔야겠죠. 자,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인식을 반영 인식 방법이고 비판적 사고 방법과 의미를 갖출 수 있다. 자, 자료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능력하거나 추론 및 종합하고 자신의 사고 내용을 적절한 역사 용어로 표현할 수 있고 역사 사고 방법으로서 역사 탐구 판단력, 역사 상상력, 맥락적 사고 등을 할 수 있다. 외워두세요 이거. 예. 제 생각에는 이거 나올 것 같아. 예. 평가 방법 이렇게 딱딱 이게 떠져. 예. 채점하기 편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두 번째 3자의 입장에 글쓰기. 예. 자 3자 입장에 보면 전문적 역사가 역사임을 배제해요. 예. 주로 이제 읽는 사람이 주로 뭐냐면 전문적 식견이 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 예. 저널리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신문이라든지 이걸 할 때 쓰는 방식이죠. 신문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 내용에도 쉽게 풀어서 대중들이 이해하게 써야 되잖아. 저널리즘이 필요하죠. 저널리즘 같은 필요한 그런 그 글쓰기가 필요하다. 자, 특징은 역사가와 같은 시간적 거리를 두면서 국어 시간의 형식의 글을 쓴다. 그래서 신문 같은 걸 쉽게 쓰려면 글을 쉽게 쓰면 국어 능력이 필요해. 예. 쉽게 쓰는 게 어려워요, 진짜. 예. 그래서 대중을 상대하기 때문에 저널리스트의 글을 통해서 역사학습의 목적이 역사 이해를 해석할 방법이고, 이게 이제 신문과 연결되죠. 역사 신문 같은 것들이 많이 이용하죠. 역사 신문이.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교수의 역할 뭐냐? 일단 큰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의 사건에 위치한 걸 보여주는 거야. 역사주를 쉽게 폭넓게 했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디테일한 게 아니라 앞에 한 것처럼 뭐 자료를 다 조사해갖고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큰 그림을 보여주고 요거 사건이 어떤 것들 위치에 있고 맨날있고 거기에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써라 쉽게. 물론 팩트 측면에 좀 틀릴 수가 있어. 왜냐면 확실한 뭐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지만 그렇지만 학생 꼭 팩트가 꼭 모든 사람이 팩트 쓴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약간 거짓은 있고 좀 약간 부풀린 것도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대중들에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좀 거짓 차원에서 뭐냐면 사건의 위치한 걸 보여주고 쉽게 폭넓은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신문 제작 과정인데 뭐 이거는 그 관련된 내용 볼게요. 그 앞에 뒤에 이제 역사신문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 겹치긴 하는데 신문과 형식의 틀,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사실을 나열하시고 역사신문을 제작하거나 그다음에 역사 탐구의 이해를 독려하기 위해서 신문의 기능, 목적, 형식 이해를 한 듯 탐구하는 서술에 지도하거나 역사 사고뿐만 아니라 국어 그적 글쓰기 그 사회적 글쓰기와 함께 가르침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뭐 등등 이렇게 제작 방법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융합형 교육 방식이 이제 맞죠. 국어적 글쓰기, 국어의 글쓰기, 사회과학적 글쓰기 등등의 융합적인 공부 방법이 연결되죠. 융합 수업. 예. 자, 역사적 인물 글쓰기는 독자가 과거 사람이야. 예. 독자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중이나 학생이나 교사가 아니라 과거 사람들이야. 그래서 과거 사람들의 삶과 사회 속에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그 독자가 누구인지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거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갖고 그 당시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써야 돼. 지금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인물의 정서 생각을 담은 고백, 독백.
그리고 편지 이것도 좀 약간 땡땡이 안 되네. 아, 그 뭐냐면 일기, 시, 수필, 그다음에 편지, 그다음에 경문, 그다음에 정보 제공글, 그다음 가르치기 위한 쓴글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역사적 인물의 글쓰기, 독자 과거 사람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 수업의 유의사항. 예. 글쓰기 수업 시 유의사항은 전반적인 거야. 앞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을 떠나서 전반적인 건데, 자, 글쓰기 과정을 중심에 놓고 수업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 자, 학생을 제출한 결과물을 평가해야 된다. 먼저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문제 타당성을 어,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술하는 방법 등등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유의사항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글쓰기 수업은 정리하면 크게 이제 역사적 글쓰기 종류에 따라서 학습의 목적, 학습 과정, 독자 차이에 따라서 역사가 입장의 글쓰기, 그 다음에 제3자 입장의 글쓰기,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의 입장의 글쓰기 이렇게 있고요. 역사적 입장에서 글쓰기는 역사가의 입장에서 글 쓰고 저 사료를 연결시켜서 논리적 체계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두 번째 이제 유형은 제3자 입장의 글쓰기로서 쉬운 글쓰기를 한다. 저널리스트적 어떤 글쓰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역사 신문이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과거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거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위해서 과거 사람들의 사유 방식에 따라서 감정을 쓰는 게 역사적 인물의 입장의 글쓰기예요. 예. 그리고 뒤에 이제 전반적인 글쓰기 수업 시 유의사항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다음 시간엔 탐구 수업을 할게요. 이 탐구 수업도 여기 보면 되게 많죠. 예. 줄줄 달렸죠. 이게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많고, 최근에 이제 뭐냐면 사회과 융합 수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융합형 그 수업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탐구 수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좀 나왔다가 축 친 거 있죠. 02년까지. 근데 16년, 18년 쭉쭉 나왔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자, 이거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내일 뵙겠습니다.